뭐였나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해당재와 가격 이외, 그죠? 해당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면 그냥 소득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 인구가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 이자율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요의 변화다 이 말이에요. 이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 이동으로 표시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렇지. 그걸 이제 공부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지금도 뭘 할 거냐면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고요. 이 수요의 변화 원인, 이게 수요의 변화 원인을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 수요의 변화 원인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한 문제를 거의 냅니다, 항상 시험에서. 자,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을 할 텐데, 질문해 볼게요. 그럼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에는 아파트 가격 변화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파트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었잖아요. 맞습니까? 항상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을 할 텐데, 아파트 수요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수요의 증가가 있고, 수요의 감소가 있겠죠. 맞아요? 수요의 변화는 증가와 감소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수요의 증가 원인하고 수요의 감소 원인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요의 증가 원인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이는 겁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라 그랬어요. 우측 이동이죠. 처음 하니까 생소하죠. 입에 잘 안 익죠.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자꾸 해야 돼. 말로 하고. 수요의 증가 원인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좀 많이 냅니다. 많이 냅니다. 거의 그냥 매년 냅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증가 원인이 많아요. 아까 수요의 변화 원인은 한 개다, 여러 개다. 수요의 변화 원인은 많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제가 1교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얘기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외울 게 많아. 외울 게 많아. 그게 참 문제야. 그거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응? 그러면 외울 때 지금 내가 수요의 증가 원인을 이렇게 쫙 적을 거거든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여기 만약에 8개를 적었다 그래보자. 응? 8개를 적고는 이걸 내가 외우래. 갑갑해. 8개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럼 이때 하는 요령이 있죠. 제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글자가 딱 나왔어. 그걸 봤더니 저는 어렵지 않아. 내가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아. 내 생각과 똑같아. 그럼 그런 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첫날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어떤 용어가 나오면 내가 먼저 생각해봐라. 제가 김팔룡 얘기했죠? 안 했어? 이름은, 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저는 김팔룡이라 그럽니다. 그럼 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8제구나. 형님이 7용이구나. 뭐 이런 내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나올 때, 그 용어가 어떤 건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용어뿐만 아니라 어떤 설명에 대해서. 그럼 내 생각과 똑같네? 그러면 그거는 굳이 내가 외울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수요의 증가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 증가거든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까? 이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럼 저런 걸 굳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외울 필요가 없지. 하지만 제가 필기를 하는 이유는 시험에 잘 내거든. 시험에 잘 나오지만 나는 저런 건 안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 저런 걸 외우려고 기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제가 쭉 설명을 듣다가 저거는 내 생각과 좀 다르고 좀 어렵구나. 그럼 걔만 딱 표시해 두는 거예요. 그런 데서 틀리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항상 잘 가는 데는 실수 안 해요. 근데 내가 딱 틀리는 부분 있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연말이 돼가지고 노래방에 노래 부르러 갔어. 다른 거는 잘하는데 딱 그 부분에서 가사를 항상 잊어먹어. 응? 박자도 놓치고. 그럼 그분은 늘 노래 부를 때마다 그 부분에서 박자 놓쳐. 맞습니까? 항상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길을 보완을 잘 해놔야 돼. 그렇게 하면 내가 공부할 양이 어때요? 줄죠. 그치? 그게 이제 지혜로운 공부 방법이란 말이야. 전부 다 보려고. 그러려면 선행되는 게 뭘까요? 그런 공부 방법을 하려면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저게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구별해가지고 체크를 해두지. 수업 시간에 내 딴 생각하고 있다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 수업 시간에 제대로 못 들었네.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맨땅 헤딩하는 거야. 자기 혼자 공부해야 돼 이제. 수업 시간에 못 들어놓으니까. 그리고 괜히 집에 가가지고 동영상 틀어놓고 있어. 그 2중 3중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수업 시간에 잘 들었으면 집에 가서 동영상 굳이 안 봐도 되고, 동영상은 내가 잘 어려웠던 부분만 딱 찾아가지고 플레이하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어놓으니까 처음부터 계속 다시 들어야 되는 거야. 하모니 또 학원을 또 안 왔네. 그날도 결석해버렸어. 그러면 다시 집에 가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집에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틀어놓고 가만히 보는 게 그게 잘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수업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자제분들이나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수업 시간에 다 어떤 애들이에요? 집중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왜 전국 모의고사 1등, 수능 1등 한 애들 인터뷰하면 뭐라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애들이 뭐, 에이, 자식 저것도 진짜 이상한 소리 하고. 아니야, 걔 말이 맞아. 걔 말이 맞다고요. 수업 시간에 집중했다는 말이 틀린 말, 그 기본이에요, 기본. 응? 그래서 수업 시간이 중요해요. 제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시는 수업 듣는 분들은 늘 바쁩니다, 머릿속이. 저 설명하는 거 내가 생각도 해야 되고, 저거 내 생각하고 다르네, 체크도 해놔야 되고, 또 필기도 해야 되고, 바쁘다고요. 졸릴 틈이 없어요.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야 돼요. 응? 내가 바쁘니까. 근데 안 바쁘고 가만히 있잖아. 응? 얘기하는 거 한번 들으나 보자. 그러면 잠 와요. 그럼 잠이 옵니다. 잠 올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잠이 오겠지. 그럼 잠이 오면 어떻게? 잠을 깨야 되겠지. 그때는 책도 한번 줄도 한번 쳐보고 필기도 해보고 다시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자꾸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 공부하는 과정이 그래. 그 말은 결국 수업 시간에 온전하게 집중해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앞으로 할 게 많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야. 그러면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원인이죠. 하지만 이거 봤는데 이해가 된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지 제가. 자, 인구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인구가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대답 잘 하시잖아요. 그럼 얘는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시험에 잘 낸다. 잘 물어본다 이 말이야. 세 번째. 자,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이자율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이자율이 떨어져야지. 이자가 떨어지면 은행 가서 돈 빌려서 아파트 사기가 쉽잖아. 그죠? 잘하고 있잖아, 지금. 이것도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지만 시험에 잘 낸다고요. 그죠? 그럼 1, 2, 3번은 나한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네. 그래.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번째.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자,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줄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많이 해줄 때. 그럼 시험은 있잖아.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안 내요.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 비율이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뭐가 새로운 게 나와버려서 이는 그렇게 기억을 해야 돼.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 대부 비율을 LTV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LTV. TV 뉴스에 보면 LTV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말은 표현이 다양하거든. 대부 비율이라 그래도 되고
담보 인정 비율이라 그래도 되고 대출 비율이라 그래도 되고 부르는 말이 많아. 저당 비율이라고도 그러고 융자 비율이라고도 그러고 같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 노랗다, 놀이끼리 하다, 노르스름하다 이 똑같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옐로우야 그냥 미국 애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너무 표현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영어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LTV. 그래서 LTV 그러면 대부 비율입니다. 롱 투 밸류의 약자예요. 그러면 이 대부 비율 LTV가 커지잖아요. 만약에 은행의 대부 비율이 50%였어. 50%인데 대부 비율 앞으로 60%를 올려주겠대. 그 말은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뜻이다. 적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그래, 말 그대로 대부 비율, 돈 빌려주는 비율. 대부가 돈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대부 업체, 대부.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커졌다. 무슨 말이야? 대출 많이 해주겠다. 이 얘기지. 그래서 대부 비율이 확대됐다. 이 말 뜻이 뭐예요? 대출 많이 해줄게 이 얘기예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만 제가 봐서는 여기서는 맞추는 분도 있고 틀리는 분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체크해두고 잘 기억한다. 나도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외울 필요 없지.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잘 내요. 그럼 4번까지는 지금 아무 어려운 점 없습니까? 난관이? 그래. 그럼 나 외울 게 별로 없네. 하나만 더 해볼게, 이제.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자, 그럼 가격 상승은 수요의 변화 원인이 아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 상승이 아니고 뒤에 예상이라는 말이 붙어요. 예상. 일단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수요의 변화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래. 그럼 빨리 가 사야지. 맞습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것 같대. 그럼 삼성전자 주식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 얘기잖아요.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것도 좀 어려운 분이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또 난관이 왔어. 얘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5번은 기억한다. 이거는 틀린 사람 나온다 이제. 100명 들어가면 30명 틀리고 나와.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명 물어보면 100명 다 안 틀려. 여기서는 한 10명 탈락해. 여기서는 30명 탈락해버려. 됐죠? 자, 이제 제가 제일 어려운 거 할 겁니다. 6번이 중요하다 이제. 6번. 6번은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많이 틀려요. 6번이 포인트야. 자, 지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하고 있죠.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여기 오피스텔이 있어. 오피스텔. 나는 아파트를 사도 되고 오피스텔을 사도 괜찮아.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괜찮아. 나는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불만이 없어. 이때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수요면에서 대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요라는 게 뭐예요?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도 나는 괜찮아. 이게 수요면에서의 대체 관계라고 불러요. 오케이? 원래 수요면에서의 대체 관계는 우리 경제학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두 재화의 가격이 비슷하고 둘 중에 어떠한 재화를 구매하더라도 효용의 만족의 차이가 없는 재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렇게 외울 필요 없다. 그건 책에 나오는 표현이다. 학자들의 표현. 우린 그렇게 기억 안 해도 돼. 어떻게 기억하라고?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나는 괜찮다. 이게 대체제야. 대체 관계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둘이가 수요면에서의 대체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살래요? 아파트? 그럼 이분은 이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니야.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어. 그건 대체 관계 아니에요. 대체 관계는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되는 거. 아무거나 사도 돼. 그게 대체 관계야.
그럼 둘이 대체 관계라는 얘기는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괜찮다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사야 될까요? 그렇죠. 싼 거 사야 되는 거예요. 수요면에서의 대체 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싼 거 사겠네, 사람들이. 딱 이걸 기억해야 돼. 싼 거 사겠구나.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 하고 있죠. 그럼 아파트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주인공은 우리 해당 재화라고 불러. 얘가 해당 재화야. 근데 이 둘이 대체 관계래.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얘를 대체제라고 불러요. 호칭 정리 끝났다 이제. 호칭 정리. 자, 물건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이 대체 관계다. 그럼 하나가 해당 재화면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부른다? 대체제. 그럼 시험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와요. 해당 재화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가하겠죠. 잘하시죠. 지금은 참 보통 대체제 처음 배울 때 제일 잘해.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줄어. 왜 그러냐면요. 이제 좀 나중에 다른 걸 배우고 나면요. 본인 생각이 막 들어가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야 돼. 자, 대체제는 둘 중에 어떤 거 사도 돼? 가격이 싼 걸 사는 거야. 자,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다.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사야 돼요? 이거 사야지.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둘이 대체 관계일 때 나 둘 다 안 살 건데요. 그런 건 아니야. 대체 관계는 둘 중에 하나 꼭 사야 돼. 둘 중에 하나 꼭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대체 관계라는 거는 둘 중에 한 개 선택이야. 선택해야 돼, 선택.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 둘 다 살게요. 이건 대체제 아니야. 네? 나 돈 많아요. 둘 다 살래요. 이거는 대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대체 관계는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하는 거 문제예요. 선택.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 말은 대체 관계야. 남자가 결혼하러 갔는데 여자 둘 다 마음에 들어. 한 명 선택해야 되지. 대체 관계야. 근데 둘 중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 두 분 중에 누구하고 결혼해도 나는 괜찮아. 아무 차이가 없어. 대체 관계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대체 관계라는 거는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대체 관계라는 거는 경쟁 관계라 그래도 될까요? 경쟁 관계예요. 대체 관계는 경쟁 관계예요. BMW, 벤츠 대체 관계라 볼 수 있어요. 그랜저와 K7 대체 관계라 볼 수 있어요. 삼양라면, 신라면 대체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대체 관계일 때 어떤 걸 선택한다? 싼 거. 그렇기 때문에 대체 관계들은 가격이 비슷해요. 파는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요. 사람들은 싼 거 사겠구나. 그래서 대체 관계들은 가격들이 다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삼양라면, 신라면 가격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BMW, 벤츠 가격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경쟁 관계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왜?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손님들이 어디로 다 가버리니까? 글로 다 가버리니까 대체 관계는 가격이 비슷해져요. 자, 그거는 뭐 여담이고. 꼭 알아두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오피스텔 안 산다. 오피스텔 안 사겠지? 뭐 사러 가버린다? 아파트 사러 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대체재 가격 상승입니다. 그냥 얘는요 그냥 뭐 나옵니다. 올해 한 타임 쉬었거든. 내년에 필이 나온다. 얘 필이 나옵니다. 자, 또 하나 질문해 볼게. 그럼 지금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자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요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다 그래 볼게요.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금 뭘 사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사러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파트 수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선택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수요가 줄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버려야 돼.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외우려고 하면 끝이 없어.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려면 대체재 수요가 증가할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대체재 수요가 감소할 때 증가할까요? 그렇지. 그래서 대체재 수요가 감소할 때. 공간이 부족하네. 대체재 수요 감소. 자, 이 두 개를 주의를 해야 돼요. 뭘 주의를 하냐면 얘는 대체재 가격이죠. 밑에는요. 대체재 수요죠.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할 때 해당 지하 수요가 증가하고 대체재 수요는 감소할 때 해당 지하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 네 개 있죠. 이 네 개를 꼭 잘 알아놔야 되겠어요. 특히 6, 7번은 잘 알아놔야 돼. 이거는 지금부터 알아야 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 지하 수요 증가. 대체재 수요 감소, 해당 지하 수요 증가.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돼. 올해 우리 합격해야 되잖아. 올해 꼭 합격해야 되죠? 그 합격을 해야 되는데, 행동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개만이라도. 이 두 개는 꼭 아시고요. 그럼 이 두 개를 좀 알겠다 그러면 이 네 개 정도 아시면 돼요. 처음에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공부가 힘들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자라는 과정 잘 아시죠? 대나무는 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 이게 땅 속에서 오래 있거든요, 대나무가. 근데 대나무가 죽순이라고 머리를 딱 내밀잖아요. 그럼 대나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파죽지세라는 말이 있죠. 파죽지세. 대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파죽지세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뭔가 성장할 때는 파죽지세로 달려버려야 되는 거야. 바람에 돛을 펴버리면 배가 쫙 나가듯이. 내가 그동안 나 파죽지세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이게 막 익사이팅해져요.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쫙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땅속에 묻어 있었단 말이야. 힘든 시기였어. 근데 이제 머리를 튀기 시작했어요. 이게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의 공부가 이 합격이 내 인생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저는 자격증이라는 게 뭐 큰 부를 보장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고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요. 제 친구들 변호사도 많고요. 뭐 세무사, 한의사, 뭐 치과의사 저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많습니다. 제가 이게 학생부 17회인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 잘하는 애들도 있고요.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도 어렵게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사시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개업했는데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낸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는 직원을 5명, 7명, 10명을 두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무실 못 내가지고 사무실 정리 많이 이런 애도 있고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직원을 20명을 데리고 있는 애도 있어요. 울산에서 랭킹 3위 안에 드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냐? 자격증이 부를 보장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럼 자격증을 왜 따느냐? 자격증은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디딤돌. 이게 없으면 나 비빌 언덕이 없어. 그런데 이 자격증이 있으면 비빌 언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본인의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도 말했지만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느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격증을 따잖아. 그때부터 내가 노력을 하고 내 마인드가 새로 세팅이 되고 하는 행동 자체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파죽지세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따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그 다음부터는 3배, 5배, 7배를 급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사람이
부가 늘어난다든지 내 신분이 상승하는 게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그 당시에 지금 제 나이, 저보다 그분이 10살이 저보다 많았거든요. 지금이 제 나이죠. 근데 그분은 10년 전에 벌써 엄청난 기업을 일군 사람이에요. 내가 실명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그분이 불과 5년 사이에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우리나라 카카오 봐봐, 카카오. 카카오가 언제적 카카오야? 카카오톡이 제가 십몇 년 전에 카카오톡을 저는 알았거든요. 제가 늦게 알았는지 빨리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야, 되게 신기하다, 이거. 상대방이 문자 읽은 걸 안 해? 저 그때 그걸 처음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그때 카카오톡은 조그마한 회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죠. 2등이 이재용이에요. 이재용보다 카카오 의장이 더 부자입니다. 불과 10년 내외로 이 사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그 큰 세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10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는 굉장히 짧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들었지만 그 시기를 이겨낸 거예요. 응?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계속 노력하고 희망을 보고 잘 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가 딱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100배, 1000배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해도 그런 게 보여요. 밑에서 빌빌대던 주식 있잖아요. 어느 순간 뭘 뚫고 올라가면서 갑자기 팍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10배, 20배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 밑에서는 빌빌대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을 뚫는 순간, 그걸 우리가 보통 뭐 저항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를 뚫는 순간 있잖아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지금 어려워. 어렵지만 나중에 딱 잘 됐을 때 생각하고 이겨내야 돼. 그럼 집에 가가지고 복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 결론은 그거야. 내가 힘들 때마다 이러면 안 돼. 난 지금 공부해야 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잠이 안 와요. 우리 그런 사람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야. 미친 사람들이 결과를 내. 야, 저 사람 미쳤어, 저거. 쟤 있잖아, 지금. 뭐 한다고 미쳐있어, 지금. 미친 거 괜찮아. 이게만 안 나가면 돼. 그 미쳤다는 거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쳐버려야 돼요, 이 공부에. 1년 동안. 그러면 합격은 보장된다. 그런데 합격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학원 나가도 되는 거고, 뭐 바쁘면 못 나가는 거고, 뭐 시간 날 때 가지, 뭐 이런 분들은 애초에 좀 힘들다. 저는 죄송하지만 힘들다. 이왕 할 거. 되든 안 되든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어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마음부터가 그렇게 먹으면 아예 더 안 해버려. 아시겠죠? 꼭 이거 복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거는 꼭 복습해야 돼. 그럼 수요 다 했어. 그럼 오늘 수요 뭐 했냐면, 첫 번째 수요의 개념 했죠.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생각해봐. 수요 법칙 했네. 수요 법칙. 그리고 나서 수요 곡선. 수요 곡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그리고 얘 했네. 다시 수요의 개념. 그죠? 제가 첫날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배운 공부의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수요의 개념, 수요의 법칙,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원인 했어요. 5개. 근데 그 중에서도 4번하고 5번이 중요하다고 그랬다. 4번하고 5번이. 맞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공급하려고 그래요. 공급. 수요하고 공급은 같은 대등한 애들이야. 수요도 중요하다면 공급도 중요한 애들이라고. 수요와 공급은 딱 대칭되는, 둘 다 중요도가 똑같은 애들이거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조금 전에 수요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도 있겠어요? 공급의 개념이 있지. 수요 법칙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도 있겠다? 공급의 법칙이 있겠네. 수요 곡선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도 있을까요? 공급 곡선이 있겠네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요의 변화 원인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그렇지,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뭐가 있는지 알아버렸어,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요. 뭐가 있는지를 알아버렸다니까. 이게 출발이야. 자, 그러면 공급의 개념 한번 해볼게요. 수요의 개념을 하면 공급의 개념 하나도 안 어려워. 왜? 그게 비슷해. 비슷해. 자, 수요의 개념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 볼게요. 아까 수요의 개념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수요의 개념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라 그랬죠. 근데 그 물건을 구매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공급은 구매입니까? 판매입니까? 판매거든. 공급은 판매, 생산이 공급이야. 그러면 공급의 개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판매하려는 욕구. 판매하려는 욕구.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한 채 팔아주세요. 전화가 온 거예요. 아파트 한 채 팔아달라고. 자, 이 사람 실제로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하지만 공급이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팔아드릴까요? 그랬더니 집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집이 없대요. 집이 없는데 팔아달래요 지금. 장난전하지. 그럼 이거 공급이다 공급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공급도 뭐가 있어야 돼? 내가 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수요하고 똑같네? 그럼 아까 구매할 때, 수요할 때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수요라 그랬죠. 그러면 능력을 갖춘 공급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 저절로 알게 되잖아. 유효공급. 공급 별로 할 게 없어. 왜? 수요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공부는 제가 할 게 많은 게 아니고 제대로 안 해놓으면 할 게 많아. 제대로 해놓으면 별로 할 게 없어. 목수가 못질이 기본이잖아요. 못질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딴 것도 잘 박아요. 저는 그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잘 만드는 집 있지. 그 집은 다른 거 먹어도 맛있어. 짜장면을 뭐, 참, 뭐 짜장면이 맛있구나, 이 집이. 그런 집은 나중에 가보세요. 잡채밥 한번 시켜봐봐. 잡채밥 맛 없는지. 근데 짜장면 맛 없잖아? 그 집 별 맛 없는 집이야. 짜장면이 중국집의 기본인데, 어려운 요리도 아니고 쉬운 요리인데, 이렇게 쉽고 기본이 되는 요리도 맛없게 하는 집이 그 고급 요리를 맛있게 할 턱이 없죠. 축구 선수가 패스를 하는데 내 패스할 때마다 공이 절로 가는데 얘가 슈팅 잘하겠어요? 뭐 보나 마나지.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야, 패스해봐. 패스했더니 개발 세 발이네. 탈락. 볼 게 없는 거야. 그게 일단 기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 우리 학교로는 저 첫날 쉬운 공부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 기본이 중요한 거야. 기본이 뭐냐면 일단 오늘 배운 제목들이에요. 제목. 자, 그러면 공급의 개념 됐죠? 자, 그럼 아까 수요의 법칙이 있었잖아. 그럼 무슨 법칙도 있다? 공급의 법칙이 있겠지. 그럼 아까 수요의 법칙이 뭐였냐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였잖아요. 그럼 공급의 법칙은 뭐겠어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겠네. 얘는 지금부터 봐야 된다. 이제 볼게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제목이 중요해. 제목이 중요하다고. 근데 대부분의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이렇게 공부 안 해. 그냥 들이대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보고 나서도 뭔지를 몰라. 보고 나서도 뭔지를 몰라.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공급의 개념은 봤고요. 공급의 개념에서는 유효 공급이라는 걸 알면 되겠죠. 유효 공급이란 내가 판매할 의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 뭐도 있어야 된다? 공급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럼 공급도 실제로 판매한 걸 얘기합니까? 실제로 판매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판매한 걸 얘기한 건 아니죠. 의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째인데요. 공급 법칙이에요. 자,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공급량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뭐 빌라 가격과 아파트 공급량의 관계는 공급의 법칙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볼게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공급량의 관계를 얘기하죠. 자, 그럼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우리 아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했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지. 그렇지. 잘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 돈을 벌지. 만약에 지금 신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신발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신발 공장 사장님이 공급자거든. 그러면 신발 공장은 불 끄고 빨리 퇴근한다. 밤새도록 공장 돌린다. 밤새도록 공장 돌려야지. 공급량을 늘려줘야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수요하고 반대네. 그렇지. 반대지. 왜냐하면 수요는 사는 사람 입장이고 얘는 파는 사람 입장이니까 당연히 입장이 다르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아파트 안 짓겠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참 잘하고 계시네요. 이게 중요하겠는데요. 중요하겠는데요. 그럼 아까 수요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방향이 반대였잖아. 그래서 아까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라 그랬죠, 제가. 근데 이 둘은 보니까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거든요. 동일한 방향이라고요. 그럼 같은 방향일 때는 제가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렇지. 이 둘은 플러스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플러스 관계를 정의 관계라고 그래요. 정. 아까 마이너스는 역이라 그랬죠. 아까 수요는 반비례라 그랬잖아요.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비례. 비례 관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아까 수요는 마이너스고 반비례였으니까 얘는 같은 방향이네. 그럼 얘는 플러스라 부르고 비례라고 부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야 돼요. 좀 더디겠지. 더디지만 이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부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는 빨리 시작해야 돼요. 이 중개사 시험은 빨리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유리해. 무조건 유리하다니까. 빨리 해야 돼. 5월 달까지 제가 55점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5월 말까지. 몇 달 안 남았어, 지금.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3월 달에 하고 나오거든. 5월 말에 지금 55점 받아야 되는데 3월 달에 와가지고 55점 어떻게 받노? 못 받지. 그러니까 1차만 하고 2차는 못 하고 또 1차도 될까 말까 하고 또 땡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좀 아니까 야, 내년에 한번 해볼까? 다시 오는 거야, 학원에. 그럼 다시 왔을 때 바로 안 와요. 좀 배웠다고. 그 다음에도 5월 달에 와. 그 다음에도 5월 달에 온다니까. 그리고 또 6개월 공부하고 시험 치러 또 땡이야. 그리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는 3년째 학원도 안 와. 학원을 2년이나 다니는데 학원 오겠어요? 그럼 혼자 공부해, 이제. 동영상 봐가면서. 그때부터 공부가 아니야. 이제 취미 활동이 돼버려. 그래서 5년, 6년 이렇게 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래요. 시간 낭비예요. 이 천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를 합니까? 이왕 할 거면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한 번에 원샷 원킬로. 빨리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끝을 내버릴 생각을 해야지. 물러서 있잖아.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만약에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런 할 얘기 필요 없어. 난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야 되겠어. 내 목표가. 그러면 방법은 많아.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방법은 많아요. 독학, 동영상, 학원. 방법 많지? 뭘 찾아야 돼?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검증된 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돈이 든다고? 어쩔 수 없지. 시간보다는 낫다. 나는 돈 100만 원, 200만 원 아끼려고 1년을 허비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엊그저께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죠. 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 이분이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10조를 내면 내가 20년 전으로 젊어질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 10조 낼까 안 낼까?
뇌지. 젊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은 분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1억을 낼 의사가 있습니까? 내지. 1억 가지고 10년 동안 벌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20년 전에 돌려준다는데 2억 내면 20년 전에 돌려주겠다. 땡볕을 내겠다 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1년, 2년이라는 세월을 돈하고 바꿀 수 없어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을 봐.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면 돈을 보는 게 아니고요. 가치를 봅니다.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간이야.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을 써가지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무조건 그걸 선택해야지.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 시간은 1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시간은 50만 원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돈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시간 가치를 50만 원밖에 안 보는 거야. 저는 그래 봅니다. 하지만 시간 가치를 1억, 2억으로 보는 사람은 1년의 비용이 100만 원이래. 그것밖에 안 해요? 관점이 다르죠. 그것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되게 싸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1년이라는 시간을 50만 원, 100만 원 그랬더니 왜 그리 비싸요? 그런 분들은 부를 이루기는 좀 힘들다. 가치를 보는 눈이 좀 약하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빨리 세이브해가지고 1년 만에 빨리 끝내버려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부터. 그래 1년 뒤에 웃는 사람이 돼야 돼. 자, 공급법칙, 가격과 공급량 같은 방향 플러스 관계, 비례 관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수요 곡선이 있었듯이 공급 곡선이 있다고요. 공급 곡선. 그럼 공급 곡선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낼까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죠. 여러분들은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공부 빨리 시작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랑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가격, 공급량. 자, 이게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1억일 때, 건설회사 사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건설회사 사장님은 공급자예요. 사장님, 아파트 한 채 1억이면 몇 채 지어주실래요? 그랬더니, 한 채 지어줄게. 1억이면 한 채 지어줄게. 그럼 아파트 가격이 2억이면, 자, 가격이 올랐죠? 그럼 공급량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겠지. 2억이면 2채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2채. 3억이면 3채 지어줄게. 이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들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쭉 연결해 봤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공급 곡선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형태를 우상향이라고 불러요. 아까 수요 곡선은 뭐였죠? 우하향이었죠. 얘는 우상향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플러스 관계, 비례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요. 우상향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전부 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공급 곡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하겠죠, 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똑같아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는 원인이 뭘까요?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아까 수요하고 똑같아.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 변화 원인은 뭐예요? 아파트 가격 변화. 오피스텔 공급량의 변화 원인은 뭡니까? 오피스텔 가격. 그걸 해당 재화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해당 재화. 같은 물건을 해당 재화. 주택 공급량의 변화 원인은 뭡니까? 주택의 가격 변화. 그럼 이건 어떻게 표시돼요?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 아까 수요량하고 변화 똑같다니까. 자, 그러면 공급의 변화는 원인이 뭡니까?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그러면 공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되죠? 뭐가 어떻게 움직이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맞아요? 그럼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공급의 증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잘 해두면 수요라는 글자 대신에 공급이라고만 바꿔주면 다 돼. 맞아요? 그렇단 말이야. 근데 다른 게 딱 하나 있지. 얘가 다르잖아, 얘는.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은 다르죠. 반대잖아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모양 다르잖아요. 이 두 개는 좀 다르구나. 얘는 좀 별도로 기억해 두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똑같다니까.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이제 뭐예요? 수요의 변화 원인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공급의 변화 원인이 있겠지, 뭐, 이제. 공급의 변화 원인. 공급의 변화 원인이 있다고요. 자, 공급의 변화 원인은 많이 알 필요 없어. 공급의 변화 원인은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인건비라는 게 있죠.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자, 인건비가 하락할 때하고 인건비가 상승할 때하고 어떨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인건비 하락할 때. 자, 우리 원자재라는 게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잘 아시잖아요. 그죠? 건축 기술이 발전할 때, 건축 기술이 퇴보할 때. 다 잘 아시잖아요. 적어볼게요. 인건비가 하락할 때.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 되겠네요. 인건비가 하락할 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 건축 기술이 발전할 때. 이때 공급이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 개는 특히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수요와는 무관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수요와는 무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수요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 수요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말이 나오면 뭐와 관계 있다? 공급하고만 관계 있다. 공급하고만 관계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시험에 아주 많이 내. 이런 식으로 많이. 시험에 인건비가 하락하면 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공급 증가야 그냥. 수요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뭐와 관계 있다? 공급. 됐어요? 이 세 개 정도만 잘 알아두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까? 자, 규제가 강화될 때하고 규제가 완화될 때하고 어떨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수요는요? 수요는 규제가 완화될 때하고 규제가 강화될 때하고 어떨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완화됐을 때지. 여기가 뭘 완화시켜줘야 증가가 되지 않겠어요. 규제든 수요든 공급이든 규제가 완화될 때 공급이 증가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 밑에? 이자율이 하락할 때, 이자율이 상승할 때 어떨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하락할 때. 건설회사도 돈 빌린다니까. 건설회사도 돈 빌려가 집 짓잖아요. 그 이자율이 하락해야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집을 더 지어줄 수 있지. 수요든 공급이든 그건 다 적용이 되잖아. 그건 나중에 보기라고. 오늘은 그냥 이 세 개. 이 세 개는요, 이거는 여러분 답 잘했어요. 임금비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아셨잖아. 이걸 잘 기억하라고. 얘들은 수요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럼 이것들은 수요 곡선을 움직인다, 수요 곡선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수요 곡선하고 아무 상관없어. 수요 곡선 그대로 있어요. 원자재 가격 변한다 그래가지고 수요 곡선 안 움직여요. 네? 딴 생각하지 마. 자, 머릿속에 지금
혼자만의 그림을 그리면 안 돼? 원자재 가격은 수요 관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1도 하지 마라. 상관없다. 상관없다.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쳐서 영향을 주는 거야.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게 아니라고. 원자재 가격과 임금비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수요에 영향 주는 게 아니고요. 공급에다 영향을 줬다가 이게 다음 단계를 거치고 다음 단계를 거치고 해가지고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이대로 딱 기억하라고요. 근데 나중 되면 좀 배우잖아. 그러면 이제 분명히 내가 이건 수요하고 무관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좀 수요 공급을 공부하고 좀 실력이 늘거든. 그럼 그때부터 혼자서 막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야. 건축기술이 발달했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도 증가하고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혼자 막 생각을 한단 말이야. 혼자 막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야.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떨어지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잖아. 수요량이. 그러면 이제 건축기술도 수요에 영향 주잖아. 영향 주지만 나중에 준다고요. 직접 주는 게 아니죠. 공급 증가를 통해서 영향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그런 실수를 자꾸 하게 돼.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게 나아. 그래서 이 세 개는 수요하고는 무관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봤어요. 자, 2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7페이지 보시면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공급의 변화 있죠? 공급량의 변화 원인 보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아닙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할 때. 그리고 어떻게 이동합니까?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 아까 수요하고 어때요? 똑같죠? 자, 공급의 변화. 원인이 뭐예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할 때.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이동합니까? 공급 곡선 자체 이동. 맞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 부르고요?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 부르고요? 감소. 자, 그럼 이제 3번 한번 봐보세요. 공급의 증가 원인에 기억해 봐봐요. 건축 원자재 가격, 건설 노동자 임금, 시멘트 가격. 이게 임금비하고 원자재 가격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됐을 때?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이걸 우리가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어떻게 될 때? 발달할 때. 그 기억, 니은 두 개 아시면 되겠다.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 이런 것들은 수요하고는 무관하다 이 얘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좀 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